13번 함수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c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양수, b 양수, c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코사인 함수가 평행이동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위아래로 조금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 최대는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A배만큼 아코디언처럼 쭉쭉 늘어나는 거 누구의 역할이었죠? 맞아, A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그치 3이 되겠죠. 혹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3이라고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메롱하는 동안에 한 주기의 그래프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기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니까 6분의 5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따라서 주기는 파이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bx까지가 주기에 영향을 주는 값이라고 했죠. 이 i가 얼마가? 원래 주기인 2파이가 될 때 따라서 x는 b분의 2파이 그리고 b의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b도 마찬가지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씌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파이랑 같은 거겠네. 따라서 b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b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자, 그러면 a도 찾았고 b도 찾았으니까 식을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y는 3 코사인 2x 플러스 c가 됩니다. 이제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넣어주면 우린 c의 값을 알 수 있겠죠. 보니까 y 절편의 값이 2분의 3이네요. 따라서 0,2분의 3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대입을 했더니 3 코사인 c가 2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고요. 3 날리면 코사인 c가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c는 여러 가지의 값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 1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c의 값은 우리가 코사인 c가 2분의 될 때 얼마? 60도 따라서 3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사인 6분의 파이 x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직사각형 ABCD가 내접한다. BC가 4일 때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선분 BC의 길이가 지금 4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직사각형의 가로는 안 상태에서 세로의 길이를 알게 되면 되겠네요. 잘 보니까 B와 C가 직선 누구에 대해서 대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칭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친구의 주기가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기에 영향을 주는 값은 사인 뒤에 나오는 저 각이죠. 6분의 파이 x가 원래 주기인 2파이가 될 때 x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따라서 x는 12라는 값이 나와요. 아, 주기가 12네요.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6의 값을 가질 거고요. 그 반틈인 x는 3이 바로 대칭축이 되겠죠. 그래서 3으로부터 2씩 반 갈라서 나누어 가지면 되는 거니까 결국 b는 1,0이 될 거고요. c는 5,0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러면 x값에 1을 대입하면 높이를 알 수 있겠죠. 1을 넣었을 때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므로 얘는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사각형의 높이가 2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ABCD의 넓이는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2가 됨을 알 수 있겠네요. 15번 x가 0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삼각함수의 정의인 단위원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원을 데려왔고요. 지금 x의 범위가 각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동경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45도가 될 때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45도가 되는 순간에 동경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걸 만약에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이 함수식이 뭐가 되겠니? 그치, y는 x가 되겠죠. 그래서 y는 x 위에서 점들은 x값이랑 y값이 모두 같습니다. 그 점에 조금 착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빨간색 동경보다 동경이 밑으로 그어졌을 때가 저 범위에 해당하는 동경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동경을 이렇게 그려졌을 때 만나는 점 P라고 한다면 이 P의 X좌표가 그치 코사인 X 이 P의 Y좌표가 그렇지 사인 X의 값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기억을 보면 사인 X와 코사인 X의 값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값과 누구의 값을 비교하라는 소리로 들립니까? 그치, 점 P의 Y좌표와 X좌표의 대소를 비교해보라 라는 소리로 들리죠? 그럼 저 파란색 동경은 X좌표와 Y좌표 중 누가 더 큽니까? 그렇지, X좌표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니은 코사인 x가 탄젠트 x보다 크냐고 물어봤어요. 자, 니은은 단위원보다 그래프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를 더 도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선생님 그래프를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 노란색 선이 어디냐면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요 함수가 사인 함수가 될 거고요. 요 함수가 코사인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둘이 만나는 요 지점이 어디가 될까요? 그렇지,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함수는 4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얼마가 됩니까? 네, 1이 됩니다. 사인과 코사인은요? 네, 2분의 루트 2가 되죠. 따라서 탄젠트 함수가 요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럼 원점에서 저 점을 이어주면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사실 여기는 빵꾸를 뚫어야지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빵꾸를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프가.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가 코사인과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 지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지점을 T라고 한다면 T와 4분의 파이 사이에는 파란색 그래프, 즉 탄젠트 그래프보다 코사인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게 되죠. 따라서 니은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기억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사인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에 사인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 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자, D급 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x가 사인 x보다 크냐 물었어요. 그래프로 보면 사인 그래프는 이놈,
탄젠트 그래프는 요놈입니다. 정의역에 지금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도 빵꾸를 이렇게 뚫어주시면 이 디귿 보기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이 됩니다. 자, 디귿 보기를 단위원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위원에서는 탄젠트 함수를 이렇게 1,0을 지나는 접선을 가지고 접선과 동경이 만나는 점을 이용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접선과 동경이 만나는 지점, 요 지점에서 y-값이 탄젠트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사인 값은 무엇인가 해서 봤더니 사인 값은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요만큼의 값이 사인 값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빨간색 동경 아래에서는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항상 클까요? 그치? 노란색 선이 훨씬 더 크겠지. 따라서 탄젠트의 값이 사인 값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도 단위원으로도 맞는 보기를 찾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지금 보면 60분법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이 단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1도가 굉장히 작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만큼을 1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때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요 지점의 P의 Y좌표가 사인 값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얘가 사인 1도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사인 359도를 그려볼 건데요. 한 바퀴 돌면 몇 도죠? 맞아요. 360도죠. 그러면 359도는 동경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그렇지. 요 위치에 있겠죠. 왜냐하면 요만큼이 1도가 될 거니까 1도 돌기 전에 요 파란색 위치에 있겠죠. 그럼 이때 동경이 단위원과 만나는 점 P의 Y좌표가 사인 359도가 되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 동경이랑 까만색 동경은 무슨 쭉 대칭인가요? 맞아요. X축 대칭이죠. 그러면 X축 대칭인 관계에서는 Y좌표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죠. 따라서 여기에 이 상황으로 살펴본다면 사인 1도와 사인 359도의 값을 더하게 되면 0이 나오는 게 맞아요. 맞나요? 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은 각변환이 편할 수도 있으니까 각변환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원리는 같습니다. 자, 사인 359도라는 것은 사인 360도를 기준으로 1도만큼 뺀 거예요. 근데 360도는 사인의 주기인 2파이에 해당하죠. 따라서 주기만큼 삭제하고 사인 마이너스 1도랑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사인 함수는 오함수야, 기함수야? 맞아,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1도의 값이랑 같습니다. 따라서 사인 1도와 사인 359도를 더하게 되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 보이듯이 각도와 각도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되면 360도가 되면 0이 된다는 관계를 알 수 있겠네. 그래서 각 변환으로도 이렇게 단위원의 상황으로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사인 1도부터 사인 359도가 같고요. 요전에 사인 0도가 있겠죠. 근데 0도는 지금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0도와 똑같은 값을 가지는 사인 360도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2도와 사인 358도가 더하면 0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인 179도에 사인 180도까지 더해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더해서 360도가 되는 관계되기 때문에 요 밑에는 사인 180도가 적힐 텐데 얘는 한 번 더 적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략하고요. 쭉쭉쭉 사인 179도는 사인 181도와 더했을 때 360도가 되는 관계겠죠. 식이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를 더해주게 되면요. 0, 0, 0, 0, 0, 0 되고요. 남는 것은 결국 사인 180도와 사인 360도가 됩니다. 그럼 사인 360도는 사인 0도와 똑같기 때문에 0, 사인 180도도 0, 그래서 정답은 0이 됩니다. 자, x가 0 이상 2파이 미만일 때 함수 y는 코사인 2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분의 1의 교점의 x좌표를 각각 a, b, c, d라고 합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구하라 했어요. 4개의 점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y는 코사인 2x는 주기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2x가 2파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x는 파이가 돼요. 따라서 주기가 파이인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2파이 안에 그래프가 2번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려보면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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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또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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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개가 그려지겠네요. 자, 근데 이 친구가 y는 3분의 1이랑 만난대요. 그러면 1을 세 토막 내야 되니까 여기에 위치하겠죠. y는 3분의 1입니다. 만나는 점을 보니까 4개에서 만나네요. 하나, 둘, 셋, 4개의 점에서 만난다. 네,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했죠. 요 각각을 A, B, C, D라고 하면 A와 B는 요 선에 대해서 대칭, C와 D는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배웠어요. 따라서 파란 선의 위치를 파악해보면 첫 번째 파란 선은 2분의 파이, 두 번째 파란 선은 2분의 3파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산술 평균값이 2분의 파이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 C 플러스 D의 산술 평균값이 2분의 3파이가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파이, C 플러스 D는 3파이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은 4파이가 됩니다. 자, 부등식 코사인 2분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를 구하시오. 단 x는 0 이상 2파이 미만이다. 단위원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각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 각을 날씬하게 만들어주자. 어떻게? 수학적으로 치환을 이용해서 t로 바꾸어 주자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럼 지금 부등식이 코사인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간단히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의 값은 점 P의 x좌표야, y좌표야? 그렇지, x좌표입니다. 따라서 x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동경을 두 가지 찾아요. 하나는 얘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동경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선 보니까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 일사분면에서는 몇 도가 됩니까? 그치,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3분의 파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저쪽에 4사분면에 있는 동경의 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친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겠죠. 하나는 양의 방향으로 갔을 때 2파이만큼 갔다가 3분의 파이만큼 되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3분의 5파이로 읽을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음각으로 읽어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므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동경이 단위원과 만났을 때 x좌표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두 파란 동경 사이의 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동경은 무조건 C초선의 기준으로 움직여주니까 C초선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든지 쭉 돌아서 3분의 5파이부터 다시 C초선으로 돌아오기 전까지이든지 요 두 가지의 값이 될 건데, 지금 우리가 t로 치환하면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변역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x의 범위를 이용해서 t의 범위를 찾을 거예요. 먼저 양변을 2로 나눌게요. 그러면 2분의 x가 0 이상 파이 미만이 될 거고요. 여기에 양변에 6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7파이보다 작다라는 t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t는 해봐야 6분의 7파이까지 밖에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4사분면에 있는 각은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C초선에서부터 요까지의 값만 가능한데, 거기서도 6분의 파이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6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파이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t의 값이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x로 다시 되돌려주면 2분의 x는 양변에 6분의 파이를 뺄게요. 0, 6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의 범위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을 때 각 세타와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우리는 일반각을 배웠어요. 근데 세타가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몇 사분면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3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 동경이 세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빨간색 동경이 5세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모양이죠. 그러면 5세타와 세타가 이루는 동경의 기울기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소리는 이들이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항상 이루는 기울기가 같다. 즉 하나의 직선처럼 보인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결국 두 동경이 무슨 각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각에서 한 각을 빼면 항상 180도의 평각을 유지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5세타에서 세타의 값을 빼게 되면 몇 바퀴씩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2n파이라고 표현해주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나 항상 파이만큼 각이 남는다,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4세타가 2n 플러스 1파이가 될 거고요. 세타의 값은
4분의 2n 플러스 1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세타가 이루는 각이 파이에서 2분의 3파이이므로 저기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 4분의 6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양변 파이로 나누고요. 4배 곱해주면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됩니다. 1 빼줄게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따라서 n이 가능한 값은 n은 정수여야 되므로 2밖에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세타라는 값은 4분의 2n 플러스 1에다가 집어넣어주면 5파이가 됩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했어요.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세타라고 놓고요. 둘레의 길이가 8이다를 이용해서 R과 L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R이 될 것이고 요만큼도 R이 될 것이고 L은 모르지만 2R 더하기 L 했을 때 8이 되기 때문에 L은 8-2R이라고 표현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호의 길이는 8-2R이 됩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적어 볼 건데요. S라고 놓고요. S는 2분의 1RL입니다. 근데 L 자리에다가 8-2R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R에 대한 2차식이 될 거예요. 자,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4R 될 걸 구해요. 마이너스 R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R의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마이너스 4로 정리될 거고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일 때 부채꼴의 넓이 최대값이 4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때 L의 값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면 8-4가 되기 때문에 4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L은 R 세타다를 이용해 가지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4는 2세타가 되고요. 이때 세타의 값은 2가 됩니다. 14번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 이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우리는 2차 방정식과 두 근이 나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두 가지의 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k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얼마? 1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적당히 이용해서 변형 공식을 이용하면 k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양변을 제곱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9분의 1이 나오고요. 우린 이 친구를 전개하면 이제 간단히 적을게요. S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SC가 9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이 1이기 때문에 2SC의 값을 구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9분의 8이 될 거고요. 따라서 SC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값은 3분의 k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어야 되므로 양변에 3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15번 함수 fx의 최대값이 5, 최소값이 1, 주기가 2분의 3일 때 a, b, c 값을 구하시오. 단 a와 b는 양수입니다. 자, a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야,
축하고 늘려주는 역할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b파이 x는 각이 변화한 거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요? 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함수가 a배만큼 늘어난다는 소리는 이만큼 길어진다는 소리겠고요. 결국에 이놈의 최대값은 절대값 a,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도 되겠죠. 얘는 a, 얘는 마이너스 a라고 관찰해도 되겠네. 그러면 결국에 a에다가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이동한 것이 최대값, 마이너스 a에다가 c만큼 이동한 것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c가 5,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1이 될 겁니다. 양변 더해주면 2c가 6이 나오고요. c는 3, a는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 b파이 x가 원래 주기인 2파이가 되어야 되므로 x의 값은 b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요게 2분의 3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3b는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b는 3분의 4가 돼요.